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을 앞두고 중국은 지금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더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가 베이징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일부터 시작되는 중추절 연휴를 맞아 인구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주요 도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이유로 속속 봉쇄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수도 베이징으로 코로나19가 유입돼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당대회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이징은 물론 베이징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텐진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텐진 시민들은 9일 연속 1,400만 명 전체 주민이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파트 단지 밖을 나갈 수 없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베이징 방역 당국은 텐진에서 온 사람은 사흘간 격리해야 한다며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텐진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표 발매가 중단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미 베이징과 가까운 허베이성 쥐저우는 전면 봉쇄됐고 인구 1,500만 명의 스촨성 청두와 기술 허브로 유명한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다렌과 선양 등도 전면 혹은 일부 봉쇄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방역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제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중국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봉쇄는 지방정부 간부들이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총 3억 1,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74개 도시들을 전면 봉쇄 또는 부분 봉쇄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뒤엎어버리는 전면적인 도시 봉쇄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19와 공존을 택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길입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가 길어지자 중국에서는 결국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중국 매체 비점12는 매일 밤 소복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젊은 여성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늦은 밤에 거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나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차량을 노려봐 운전자들이 놀랐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과 시민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자 경찰이 출동한 것인데 처녀 귀신의 정체는 이 동네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밤마다 소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경각심이 약해졌다고 생각해 겁을 주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과도한 봉쇄 스트레스로 제정신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처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고통 분담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은 시 주석의 5년 임기 연장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지만 3년임을 비춰줄 굵직한 성과가 마땅히 없다는 게 마지막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최악의 재난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중국 스촨성 청두 남서쪽 221km 지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으며 도로와 통신이 두절되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스촨성 성도인 청두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봉쇄 중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지난달 살인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진까지 일어났다니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흉흉합니다. 중국 경제 역시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 나홀로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을 확대하는 등 잇따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경제 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주저앉아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 역시 위기입니다. 시 주석은 2020년 9월 일찌감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의 승리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중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대에 육박하고 과도한 봉쇄 조치로 인한 내부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승리 선언이 오히려 시 주석을 더 곤란에 빠뜨렸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과오가 돼버렸다고 비판합니다. 예부터 황제의 대관식과 서민들의 삶은 동떨어져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인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진 중국인들은 하다하다 한국의 빵집을 구세주라며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국에 중국 주민을 도왔다가 곤경에 처하자 중국인들의 돈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줄이라는 것은 돈으로 혼줄을 낸다는 말인데 무언가 칭찬하고 싶은 업소에 주문을 많이 해서 매출을 늘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달 12일 파리바게뜨 중국법인 상하이 SPC가 지난 4월 23일에서 26일 나흘간 판매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빵을 생산해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로 매출의 10배인 1억 1,5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말부터 2달간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던 당시 연수센터에서 빵을 만들어 인근 주민에게 공동구매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코로나19로 상하이가 전면 봉쇄돼 집에 갈 수 없었던 직원들은 연수센터에서 임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직원들은 연수센터 설비와 남은 식자재로 봉쇄로 식료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 교민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식품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연수센터 주변 주민들의 단체 구매 요구에도 응해주었습니다. 다같이 힘든 상황인데 주민들의 구매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방역당국은 이를 뒤늦게 알고 트집을 잡아 파리바게뜨에 벌금을 물린 것인데요. 이를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 봉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당국의 결정은 너무 과도하다며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퍼지자 중국 전역의 파리바게뜨 매장에 손님이 평소보다 크게 늘고 배달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들의 대규모 주문 사태로 중국 현지 파리바게뜨 매장 매대가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만인을 위해 빵을 구워준 파리바게뜨의 벌금 58만 5천 위안은 누구의 책임인가? 상하이뿐 아니라 이제 온 나라가 기억하는 파리바게뜨 등의 글을 올리며 파리바게뜨를 두둔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 30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당국은 문제가 커지자 지난 3일 올린 파리바게뜨 무허가 생산 처벌에 관한 답변을 통해 결국 한 발 물러났습니다. 파리바게뜨 처벌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위법 행위 실태를 고려해 식품안전법상 최소액의 처벌을 내린 것이었음. 다만 이의 제기 기간이 남아있으며 기업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하지만 파리바게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한 것이 맞기 때문에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인배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중국 현지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시민들이 웨이보에 올린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굶어 죽을 쯤 파리바게뜨가 빵을 배달했다. 당장 내일 파리바게뜨 빵을 사러 갈 것이다. 봉쇄 당시 집에 먹을 것이 갈수록 줄어들 때, 정부가 주는 물자는 없고 물건을 구할 길도 거의 없었을 때 우리에게는 방법을 찾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 구세주였다. 정의가 죄가 된다면 세상에서 정의는 사라질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며칠간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 벌금령이 오히려 이 회사의 광고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어떤 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파리바게뜨 매장을 내달라는 청원을 했는가 하면 배달 주문을 넣고 배송지를 해당 매장으로 찍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돈을 냈지만 빵을 받지 않고 그 빵을 매장 직원들이 드시든 알아서 하라는 주문입니다. 일명 돈줄 캠페인의 일환인 셈인데요. 이번 한국 제과점 돈줄 내기 캠페인은 허황된 제로 코로나에 지친 중국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